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주차 AI PB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문정원입니다. 네, 저는 강경원입니다. 네, 본부장님 이번 주 한 주 동안의 네. 증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네,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고강도 긴축을 예고했죠. 그렇죠. 주초에는 약수로 출발을 했습니다. 2,700포인트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고, 네. 특히 이제 중국에서도 물가 상승을 상승 신호가 뚜렷해지면서 인플레이션 부작용이 좀 가중이 된 모습이었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19 재확산을 인해서 공세 조치가 시작된 상황에서도 어떤 큰 부담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뿐만이 아니죠.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세계 주요국 경제가 수십 년 만에 물가 급등이라는 이런 괴로운 상황에 처한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세계 경기 둔화를 이런 경고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 중반에는 코스피 지수가 급등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미국의 3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8.5%를 기록을 했죠.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작용됐습니다만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 나오면서 기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기관이 대량 매수 속에서 50포인트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기도 했습니다만 네. 오늘은 지난 새벽에 연준 일부 의원들이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 아니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네. 다시 2,700포인트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8권을 연속 순매도를 보인다는 점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웰스 매매 비서는 어떤 매매를 보였나요? 네, 이번 주 웰스에서는 다소 AI가 어려운 시장에도 불구하고 고수익 창출 정도도 있었습니다만 철저하고 냉정하게 리스크 관리를 했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전체적으로 저희의 포트폴리오 운영 기준 10% 매매책을 적용한다면 그만큼 잘 대응했다라고 좀 총평하고 싶네요.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포트풀 보유 종목 중에 몇 종목이 매매가 됐을까요? 네, 이번 보유 종목 중에서 매도 종목은 총 6종목이 되는데 네. 대부분이 기술주와 성장주가 많이 편입되어 있는 테마풀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네. 수익 창출 종목이 한 종목이고 손절 종목이 다섯 종목이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총 자산의 약 4% 가까이 손실을 기록을 했고요. 네. 물론 그동안 쌓아온 누적적인 수익이기 때문에 네. 이번 한 주는 그나마 좀 잘 방어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이제 네. 본부장님이 언급해 주신 종목 중에 제 뇌리에 강하게 네. 박힌 종목이 있습니다. 네. 바로 웰스 매매 비서의 네. 적중률이 100%인 종목이었는데요. 자, 그래서 이 AI 매수 시그널이 다시 나온다면 네. 재매수해도 좋습니다라고 했던 종목입니다. 바로 네. LG 이노텍인데요. 자, 과연 이번 주에 AI가 재매수를 했나요? 네, 수요일에 AI가 매수 시그널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화면에 보여주는 것처럼 제가 매매 시그널이 나오면 매매 코멘트를 푸시적으로 날려드리는 그 네. 화면을 캡처했는데 네. 보이시죠? 네. LG 이노텍의 투자 포인트는 제가 지난주에 쉽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주가가 싸다, 성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을 했죠. 그렇죠. 자세한 내용은 지난 1주차 4월 1주차 AI 매매 중계 방송을 시청해 주시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본부장님이 좀 말씀해 주시는 네. 종목 좀 잘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소개해 주실 관심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포스코 케미칼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 하면 2차 전지 관련주잖아요. 네.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관련 섹터들 이슈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데요. 네. 아무래도 저도 증권방송 메인 앵커다 보니까 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겠죠. 그렇다면 현재 고인플레이션 이런 부담과 연준의 빅스텝 금리 인상이 예고되어 있잖아요. 네. 보통 그럴 때는 성장주가 약세를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이 관련된 이차전지들이 강세를 보일까요? 아세요? 아무래도 가격적인 메리트 아닐까요? 이게 싸다. 아무래도 이런 논리가 주식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하잖아요. 야, 진짜 가장 중요한 답을 해주셨네요. 네. 주식시장의 가장 큰 논리는 싼 게 가장 매수 동인이 될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인데 네. 일단 현 상황이 인플레이션이라는 어떤 그 인식이 투자자 주변에 깔려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이런 이차전지 관련주들이 사실 주종을 좀 먼저 받았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었고 여기다 성장주에 대한 비중을 좀 키우는 과정에서 기관 매수세가 좀 유입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만큼 이차전지에 대한 성장성이 높기 때문에 쌀 때 매수한다 이런 측면에서 들어온 것 같고요. 네. 장기적인 산업 성장성에 비해서 일시적으로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한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 포스코 케미칼이 고점 대비 약 50% 가까이 하락한 점이
큰 가격 메리트로 작용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제가 맞췄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네. 설명을 해주시니까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네요. 네. 자, 그럼 포스코 케미칼의 웰스 매매비서 적중률과 누적 수익률은 어떻게 될까요? 화면 보실까요? 네. 3년간 적중률이 무려 85%입니다. 아. 20번 중에서 17번 성공을 했고 네. 거의 대부분 수익을 기록을 했다는 거죠. 네. 2년간 최고 수익률이 최근에 기록한 27.62%를 기록을 했고요. 화면 오른쪽에 매매 코멘트에 4월 10일 기록한 수익률입니다. 네, 네. 누적 수익률은 5년간 167.6%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진짜 성장률이 상당합니다. 네. 현재 웰스 매매비서의 AI는 관망 중인가요? 네, 현재는 매도에 관망 중인 상황입니다. 네. 차트를 한번 볼까요, 먼저? 네. 기술적으로 AI가 200일 저항선에 매도를 했죠. 상당히 잘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조정을 받고 단기 15일선에서 지수 상승을 했는데 제 의견은 20일까지 좀 조정을 받고 AI가 확인을 매수를 기대를 했는데 현상을 보면 200일선 돌파 이후에 주가가 안착한 다음에 다시 한번 AI 매수 시그널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먼저 이렇게 기술적인 주가 흐름 측면을 언급해 주셔서 쉽게 이해가 갔네요. 네. 자, 그렇다면 포스코 케미칼에 대한 세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포스코 케미칼은 2차전지 소재랑 첨단화학 소재 그리고 산업기체 소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2차전지용 양극재와 음극재 또 탄소 소재 원료와 제품, 내화물과 생석회 등을 제조 판매하는 소재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010년도에 LS 엠트론의 음극재 사업부를 인수를 했는데 이때부터 이제 2차전지 음극재를 국산화를 하기를 준비를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국내 유일의 음극재 회사이면서 양극재도 생산하는 2차전지 소재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런데 이 2차 전지 양극재, 음극재 아직도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좀 헷갈리는데요. 자, 그러면 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2차 전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정말 우리가 쉽게 마트나 편의점 같은 데 가면 건전지를 사잖아요. 네. 충전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냥 쓰고 버리죠. 네, 맞습니다. 2차전지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네. 전지는 배터리라는 건 알겠습니다만 2차라는 단어가 붙으니까 좀 어렵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건전지나 배터리와는 무엇이 다른 건지 헷갈릴 수 있겠습니다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쓰고 버리는 일반 건전지는 1차전지 그리고 충전할 수 있는 반복해서 충전할 수 있는 전지를 2차전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왜 이렇게 쉬운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2차전지는 일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최근 각광받는 전기차에 흡수되는 게 2차전지고 네. 스마트폰, 태블릿, 모바일 기기 배터리도 2차전지라고 불리죠.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MP3, 노트북, 휴대용 기기까지 2차전지가 발달되면서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이제는 현대사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또 산업에서도 각종 전방위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점도 가장 크게 활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2차 전지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나요? 네, 니켈, 카드뮴 전지. 우리가 보통 일반 전지를 알카리온 전지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거를 추진할 수 있는 전지가 니켈, 카드뮴 전지고요. 그리고 자동차에 어떤 시동을 걸 때 쓰이는 납축 전지, 그다음에 리튬이온 전지 등이 있는데 네. 우리가 보통 많이 쓰이는 2차 전지는 리튬이온 전지입니다. 네. 무게가 가볍고 전기에 비해서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는 특성 때문에 네. 근래에 출시되는 노트북과 스마트폰 대부분이 리튬이온 전지이고요. 전기 배터리 대다수의 어떤 소재도 리튬 소재가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아시나요? 들어는 봤는데 그게 네. 뭘까요? 일단 대세는 2차 전지가 리튬이온 전지인데 네. 단점이 있습니다. 가격이 좀 비싸고 네. 높은 데에서 폭발할 수 있는 단점이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를 고체 에너지 저고체 배터리라고 하는데요. 네. 자세한 건 2차 전지에 대한 설명 이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포스코 케미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다가 잠시 2차 전지까지 왔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양극재와 음극재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거 좀 중요한 부분이라 네. 화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2차 전지는 화면에 보시면 양극재와 음극재, 전해질, 불막, 이 4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포스코 케미칼은 핵심 요소인 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를 생산하면서 글로벌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양극재는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리튬이온의 소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배터리의 주요 성능이 에너지 밀도에 결정이 됩니다. 양극재의 수준이 바로 배터리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원가의 52%가 양극재 비용인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네. 이처럼 양극재에서 용량과 평균 전압을 결정을 하면 이 음극재는 2차전지 충전 때 양극에서 나오는 리튬이온을
저장했다가 방출하면서 외부를 통해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음극재 소재는 주로 이제 흑연이라든가 이런 탄소 물질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요. 뭐 정리를 하자면 이체 전지는 리튬이온이 양극과 음극 사이를 이동하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원리로 작동을 합니다. 네. 여기서 전해질은 물 등 용매에 놓아서 이온으로 분해되면서 전류를 발생시키는 물질을 말하고, 분리막은 폭발, 이상작용을 억제하면서 전지의 안정성을 높이는 기능을 말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쉽게 정리가 됐습니다. 네. 자, 그럼 정고체 배터리는 전해질이 고체로 된 2차 전지가 아닌가 싶은데 맞나요? 맞습니다. 전해질은 배터리의 이온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고체를 사용하면 유경매가 없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불이 붙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정성이 높겠죠. 네. 그리고 기존보다 에너지密도가 더 높은 양극재와 음극재 사용도 가능해져서 전기차 주행거리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내에서 가장 빠르게 이 전고체 배터리 전지를 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은 삼성 SDI를 줄 수 있는데요. 2027년도 정도에는 상용화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포스코케미칼의 주요 투자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포스코케미칼은 국내에서 유일하고 또 글로벌에서도 찾기 힘든 2차 전지형 양극재와 음극재를 동시에 생산하는 복합 기업인 점이 강점이고요. 네. 2차 전지 산업은 생산 원가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소재의 원재료 수급이 중요한데, 포스코와 포스코 인터를 통해서 원재료 소싱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2차 전지 소재 원재료의 내재화율이 가장 높은 기업이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그만큼 경쟁사보다는 공급난에 대응하기 위한 수월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아울러 이제 기존의 양극재와 음극재뿐만 아니라 신규 음극재도 개발하고 있어서 공급적인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아주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생산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죠. 참고로 오는 6월에 국내 최대 양극재 생산 공장인 광양 공장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연 양극재 생산량이 3만 톤에서 6만 톤, 약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그 양극재에 대한 수요의 어떤 원인도 크게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최근에 포스코케미칼이 배터리 소재 사업 투자를 위해서 3천억 원 규모의 ESG 채권을 처음으로 발행했다면서요? 네, 사전 수요 예측을 했는데 약 8천억 정도의 자금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3천억 이전에는 1,500 정도의 회사채 발행을 예정했는데 워낙 많다 보니까 2배를 늘려서 회사채를 발행했는데 어제 회사채 청약 모두 완판됐습니다. 네. 높은 신용등급도 원인이겠습니다만 그만큼 미래 성장성이 크다는 어떤 그런 얘기겠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자, 이제 웰스 매매 비서 AI가 다시 매수 시그널을 보낸다면 다시 한번 고수익의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웰스 매매 비서 AI 매매 신호를 통해서요, 편안하게 이 고수익의 기회를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웰스 매매 비서 가입 문의는요, 안내해 드린 것처럼 전화 문의를 통해 가입하실 수도 있고요. 또 모바일에서는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삼성증권, KB증권, NTS를 통해 자문사 서비스에 가입하시는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